자, 우리 나스닥 시장 한번 점검해봐 주셔야겠죠. 또 우리 하창봉 대표님 봤지만 우리 양봉 선생님의 뷰를 봤지만 또 우리 김 대표님의 뷰도 한번 봐야겠죠. 네,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시장만 잘 가면 되죠라고 네. 하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딱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거래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시장 단기 추세는 방향으로 가다가 약간 꺾였죠.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예. 방향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 좀 약간 주춤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나올 것들 많다. 여기서 그냥 가기보단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 이런 측면들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철저하게 관망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 변화가 지금 안쪽까지는 한번 내려오거나 누르는 거는 용인 하겠는데 그 밑으로는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쉽게 말씀하면 차트가 다 망가집니다. 네, 그 어떤 변화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또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유가 또 가스는 또 올라가네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들은 매크로 지표 발표되기 전에도 약간 좀 부담은 좀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주요 실적들이 이제 발표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발표해라. 발표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관망이 뚜렷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거 차트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 돼야 되고 예, 이게 한국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어제 반대로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딱 그거 하나 해도 너무한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돌려놓겠다라는 입장들 게다가 중요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저희를 그렇게 나락으로 몰고 힘들게 만들었던 공매도가 드디어 약간 변하려고 합니다. 쇼커버가 들어와요. 쇼커버도 들어오고 공매도 금액 자체가 줄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6월달 그렇게 극심 하루에 공매도가 5천억대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 그러니까 일평균 5천억대. 야, 너무했습니다. 이거 5천억대면은 거기다가 공매도의 70%는 다 누구? foreigners. 예, 그들의 리그였죠. 네. 그러다가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젠 공매도 할 게 없어서 지쳐서 그런지 공매도 금액들이 이제 약간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반대 측면은 쇼커버링도 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게 어제 또 2,400선 안착에 대한 도움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고요. 게다가 또 하나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공매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대차 잔고입니다. 네, 대차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대차는 이때 좀 느낌이 좀 착했었어야 되는데 5월 말 때 사상 최대였습니다. 74조 원대. 그러다가 5월 말을 필두로 해서 점점 이제 대차 잔고는 좀 해지가 되는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반대로 대차 잔고를 그만큼 실행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와 함께 이제 줄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대차가 주는 것도 약간 시그널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극심했던 부담감을 좀 벗어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약간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다. 그러면 탄력 받아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다오.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다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원형천정형. 이렇게 해서 시도는 계속 하는데 무겁다. 툭.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많은 이슈 FOMC를 비롯해서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많은데 이거 저희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는 건 없겠죠.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내성이 있다. 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뭐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 나와서도 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하는 변화가 오게 되면 이제 시장은 턴하기 시작하겠죠. 좀 무거워도 약간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약간 추세가 맞춰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한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겠다. 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지만 나는 모아갔던 종목들은 그래도 2,300선에서 모아갔던 종목들은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보겠다. 이런 전략은 아직까지 난데 아마 당분간 어떤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의 변화도
그러니까 장중 변동이죠. 이건 네. 나올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밀릴 줄 알았거든요, 시장이. 근데 의외로 훅 올라오면서 또 다른 변동성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예측 불가합니다. 네. 어제 제가 시초가 공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예. 아유, 네. 어디서 누가 디스초과에 그래도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누구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누굴까 했더니 여기 계셨구나. 아유, 예.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 말은 축하한다 그러는데 눈은 그 축하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의 눈빛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눈빛 예. 네. 그렇습니다. 두고 봐 이거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제가 어떻게 감히 임대표님께 예. 채팅창에서 그렇잖아도 네. 지금 계속 어제 금양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지금 금양 이제 상승이 됐는데 지금 네. 팔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 한번 코멘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도 그 어려운 매매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참 이럴 때 어떻게 되나 예 고민이 좀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자주 봐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꼴배기는 싫지만 이걸 우리가 자주 봐야 우리 계좌가 좀 풍성해지는데 우리 가족분들의 계좌가. 네, 그래서 그냥 감사드리고요. 예, 그 김양이죠. 예, 우리 김양한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좀 더 이끌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아직 가시화된 거 없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걸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약간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좀 소외되거나 그동안 저희가 2차 전지 주류라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TCC 스틸 이거 같은 경우도 고점이 돌파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캔이라고 하는 외부로 싸는 것도 원통형과 함께 변화가 된다라는 거에 또 대표적인 쪽이었고 근데 TCC 스틸이 가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또 강조드렸던 게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회사의 공통점은 이것도 직전 고점도 돌파하면서 약간 지금은 동원 시스템즈가 더 후속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도겠죠.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본업이 다 있습니다. 아까 금양은 발포제, 그리고 또 이 동원 시스템즈나 TCC 스틸은 다 캔이라고 하는 깡통, 네. 예, 식품 깡통 만드는 업체가 이게 진화하는 거죠. 포켓몬 2단계로 진화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3단계로는 진화가 완성이 어디로 되느냐? 네. 그건 이제 실적으로 진화가 되겠죠. 실적이 근데 아직까지 실적으로는 준비하고 라인 깔고 여기서 나오는 단계다 보니까 그 다음인데 마찬가지로 금양 같은 경우는 이게 본격적인 실적 변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중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실적이 확 변해서 나오는 기조로 되게 되면 지금 이게 회사가 시총이 아직 3천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상이 좀 실적 이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연간 실적의 변화가 안 나오네요. 예. 이래야 주가가 가죠. 안 나와야 어떻게 이게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적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갔다. 네.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리포트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적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2차 전지 쪽 또 섹터에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24년대는 한 500억대 영업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2차 전지를 좀 땡겨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 감안하게 되면 비싸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마 오늘 또 갭상승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저라면은 매도를 좀 했다가 네. 그러니까 한 아주 조금 이건 한번 길게 가보자라고 하는 물량 정도만 놔두고 뭐 매도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흐름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 뭐 10% 정도 남겨놨다가 네. 그럼 정리하고 수익 챙겼다가 또 조정 나오게 되면 나머지 또 사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는 패턴은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금양 같은 제2의 아니 이거 난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요? 뭐 이런 건데. 예. 자, 오늘 특징적으로 뽑은 섹터 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섹터와 함께 쭉 보다 보니까 어제 그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방산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방산주 얘기를 하시는데
미처 알려지지 않은 방산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친 게 아니라 미쳐죠. 아, 이거 못 사서 미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S&T 모티브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모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아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방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산 쪽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나요? 예, 지금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지금 방산 쪽이 여기 안 나왔네요. 근데 기타 사업 쪽에 잡혔을 겁니다. 한 20%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K2 전차 납품하죠. 네. 그러면 현대로템 쪽은 납품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기관총이 달립니다. 기관총이 한 개 K2 뭐라고 하는데 그게 요거 달리게 되면은 두 개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다 S&T 모티브 납품한답니다. 아. 네. 그러면 같이 이게 규모가 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고 기관들이 이렇게 최근에 좀 사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S&T 모티브의 기지개도 또 패턴도 딱 좋거든요. 지금 거래량 나오면서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뒤늦은 방산주 또 시세 가능성들 체크를 하시되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손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가격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43,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럼 오히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꾸 종목적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를 꺾으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네, 그렇죠. 말씀드린 그러니까 종목들. 여기서 얘기하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주로 얘기하시니까 네. 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제가 기업 펀드멘탈 안 보고 그냥 막 트레이딩 하게 되면 차트만 보고 막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날라리 아닙니다. 네, 기업 내용들이 좀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이 좋은데 거기다가 어떤 기대 심리까지 반영된다. 브라보. 그대 눈동자의 건배를. 맞는지 틀리는지 네. 아, 예, 뒷조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정보는 자동차하고 부품주 쪽인데 약간 주도주필이 납니다. 주도주필이 나면서 기아도 약간 좀 반응 정리해서 보고 있는데 안 빠지네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부품사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실적이 좋았을 때 부품사들이 희생한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뭐 또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단가 인상한 부분들을 잘 반영을 안 해줬죠. 그냥 작년 걸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품사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왔는데 근데 이 출하량이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사들도 상반기 고생했으니까 하반기에 좀 더 쳐줄게 납품해 이렇게 되면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도 부품사에 대한 변화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자동차주가 더 강해야 부품사들이 뒤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반기 실적도 변화 가능성 나오면서 종목 중 하나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라홀딩스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네. 얘기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대응 아저씨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기다려 보시는데 그래도 뭐 재평가 얘기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레벨업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원하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또 혹시나 지금 그때 한 37,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래도 지금 패턴에서 크게 이상 없이 또 레벨업이 시도되느냐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한라홀딩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만도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자체 사업이 물류 쪽이 있습니다. 이쪽도 한때 좀 지연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류 사업의 변화가 이제 정상 궤도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인건비부터 물류 지연, 운임 상승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부진했다가 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제 참 좋은 현대모비스부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요. 기대는. 네. 일단 실적들은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동안 뭐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네 어쩌네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품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동차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동차들이 이제 견주하게 적어도 버텨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현대차 20만 원대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같이 견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 네. 전력 설비. 아까 저희 처음에 대화가 오늘 35도. 네, 그러면 본격 무더위입니다. 그러면 예상 수혜가 오늘 사봐야 될 종목 빙그레. 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네, 뭐 아이스크림 쪽도 날씨 덥고 뭐 신일 산업 뭐 이런 거. 선풍기. 네, 선풍기 뭐 이런 거 혹시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금 와서 그 덥다고 선풍기 사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시장에서 혹시 뭐 좀 거래량 떨어지고 정체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또 훅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셨다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한번 나가 보셔서 이게 과연 선풍기가 필요한 날씨인가 한번 보시고 예, 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관련된 쪽이 결국은 전력 설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쪽의 변화가 LS 일렉트릭이라고 딱 한 종목만 꼽았는데 일단 LS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다가 이제 슬슬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원래는 제일 최선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쪽이 밀렸다가도 언제든지 살 기회 놔주고 그다음에 변화가 좀 빠른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좀 묵직하지만 안정적인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꾸준하게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또 이런 때는 두드려 맞고요. 그때 유가 관련된 쪽이었죠. 그리고 잘 안 빠지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변압기 송배전 이런 쪽은 일단 구리 가격 하락하면서 먹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수익성이 회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매출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런 쪽 바라보시면서 전력기기 가장 좋은 거는 재룡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룡전기 우리 며칠 전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누가요? 네? 누가요? 네. 와, 되게 주식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수주가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좀 눌림목 찾아서 매매하시기엔 요즘에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저점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요 선을 쭉 한번 거보신 다음에 거기가 이탈한다. 그럼 추세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패턴에 그 추세만 쭉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땐 사는 자리죠. 반대로는요. 근데 그거 이용해 가시면서 보시기에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은 그냥 훅 말씀드리고 지나가는데 추세 안 끝났습니다. 발전 설비 이쪽은 계속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순이님 오늘 시원해요. 하드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오늘 시원하다고 날씨가. 그런가요? 저는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왔죠? 그거는 기가 허해서. 그렇고. 한약 좀 드셔야겠어요. 우리 임준 선생님, 네, 좀 체크백 좀 해주시고요. 맥 봐드리고 한마디 해주는 거지. 죄송합니다. 근데 제 의술로는 감당이 안 되네. 네, 자, 똑딱이 병에 걸렸습니다. 주식을 너무 사고 팔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이런 거 얘기하실 거죠? 네. 네. 자, 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쪽입니다. 네. OCI 어제 또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태양광 신재생 쪽이 약간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안 좋아하는 게 과거에 몇 번 당했습니다. CS-윈드도 그렇고 삼강 MNT도 그렇고 좀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룸이 너무 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거의 빨간색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유가가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왠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도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누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료를 생산하는 OCI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 싸지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적자를 봤었거든요.
이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셀 모듈을 만드는 업체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좀 명암이 교차가 되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너무 외부적인 변수에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변수에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렸다. OCI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대나 그 밑에서까지도 한번 주가가 한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부분에서 10만 원대 초반쯤 정도쯤에서 물 타야죠. 물 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게 11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물 탔던 걸 좀 정리하면서 단가를 맞춰가는 몇 번의 매매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빠져 전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아, OCI? 네, 오늘인가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 때 좋은 거 근데 왜 가지고 어제 불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이 나죠. 마음속에 불이 터지죠 지금 열불이. 근데 그럼에도 냉철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가격을 하락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살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실적이 좋다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하는 펀더멘트라고는 좀 다르니까. 실적 좋다고 해서 한번 주가가 쭉 당긴다라고 되면 그때 기점으로 해서 좀 적어도 반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